안녕하세요.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오늘은 제 10강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기말 수정 분계 여기 1이라고 붙어 있죠. 자, 기말 수정 분계는 총 3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3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도 조금 많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기 위해서 3회로 나누어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잘 들으시고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 순환 과정. 자, 이거 이제 여러분 봤죠? 자, 회계적 거래가 나타났고, 자, 분계장에 분계한다. 자, 우리는 6강, 7강에서 배웠고요. 다음에 8강에서 총계정 원장에 전기한다. 자, 그 다음에 9강에서 수정 전 시산표. 자, 9강부터 수정 전 시산표부터는 이제 결산 이제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9강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수정 전 시산표를 받고, 자, 이제 드디어 10강 이제 기말 수정 분계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말 수정 분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기말 수정 분계라고 하는 것은 기말 시점 현재 총 계정 원장의 잔액이 실제 기업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와 일치하도록 기존의 분계를 수정하는 분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회계적 거래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분계를 하게 되겠죠. 분계를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전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계 자체가 아주 잘못된 분계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일정하게 수정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넘겨버리면, 수정하지 않게 돼버리면 그 결과로 실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더라. 그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만 어떻게 된다? 실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와 일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정해주는 분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기말 수정 분계의 의미입니다. 의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수정이란 말이 나오니까 뭔가를 고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착오 등에 의해서 어떤 오류가 생겼어. 처음에는 오류가 오류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오류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그거는 수정 분계 아닌가? 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착오 등에 의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오류를 발견하는 시점에 그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분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기를 해줘야죠. 그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분계를 해줘야죠. 뭔가 잘못 적은 게 있다 그러면 수정하기 위한 분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꼭 기말 결산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말 결산기 때 발견했으면 기말 결산기 때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이라도 오류를 발견을 했으면 그 시점에 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말 수정 분계라고 하는 그 범주에는 이거는 이제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별도로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 거예요. 자, 먼저 기말 수정 분계의 유형. 첫 번째 유형으로서 한번 봅시다. 자, 차입금 10만 원에 대한 이자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자, 분계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현금 12,000원 지급했으니까 현금 나갔죠. 현금의 감소가 대변. 현금 왜 나갔냐?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자를 주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계정 과목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12,000원. 자, 이상 없죠. 자, 이 분계는 틀린 분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앞에하고 다른 것은 정확하게 이제 날짜와 기간이 나옵니다. 자, 2000X1년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나왔어요. 그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10만 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제 12,000원인데 이 이자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냐? 자, 해 넘겨서 다음 해 6월 30일 날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은 날짜,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 이것들이 이제 기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이 시간표를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이자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출을 받았다? 7월 1일 날 대출을 받아서 X2년 해 넘겨서 6월 30일까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잘 쓰겠죠. 그래서 그 대가로 이자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 비용은 요 1년 동안의 기간에 걸친 이자 비용입니다. 그죠? 12,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7월 1일 날 자, 대출을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분개하겠죠. 현금 10만 원 대출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 대출 받았다. 현금이 증가. 자, 그런데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했죠. 내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7월 1일 날 이자에 대한 분개는 없죠. 왜? 이자는 6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자 비용에 대한 분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일 날 이 분개를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제 결산기가 됐습니다. 결산기에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30일이 됐습니다. 6월 30일 날 이제 현금을 지급하죠. 12,000원 현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12,000원.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표면상 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개를 했을 때,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2000X1년 7월 1일부터 2000X2년 6월 30일까지, 그죠? 그 1년 동안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주는 이자 비용인데, 자, 2000X2년도 그때에 현금으로 지급할 때, 그때 이자 비용으로 전액 기록이 된다 이겁니다. 전액 기록이 된다. 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앞에처럼 분개했을 때는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 자, 수익이 2만 원이고, 그리고 이자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 0이라면, 즉 비용에는 이자 비용만 있다면 이 말입니다. 이자 비용 말고 다른 비용은 지금 없어요. 자, 있다면, 자, 2000X1년도에 자, 수익, 자, 2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비용은 이자 비용만 있는데 2000X1년도에는 비용 기록을 안 했죠. 이자 비용 기록 안 했습니다. 0. 이익이 2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0X2년도에 가면 자, 수익 2만 원인데 자, 2000X2년도에 이자 비용을 전액 다 기록했죠. 12,000원이라고. 그죠? 그럼 비용 12,000원. 그럼 이익은 얼마 나옵니까? 8,0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돈 빌리고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기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건데 2000X2년도에만 이자 비용이 전부 다 기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 2000X1년도에는 이자 비용이 너무 적게 기록이 된 것이고 따라서 이익은 너무 크게 나오게 되겠죠. X2년도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계산이 된 것이고 따라서 이익은 너무 적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경영 성과를,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낳는다. 자, 그러니까 뭔가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겠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X1년 7월부터 매달 말 이제 12,000원이니까 한 달에 1,000원씩이죠. 자, 그러니까 매달 말 1,000원씩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000X1년도 7월 1일부터 자, 12월 말까지 자, 2000X1년도 6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은 얼마로 계산이 될까? 그렇죠. 12,000원인데 12분의 6, 6개월 기간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6,000원의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금을 해 넘겨서 12,000원 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16,000원만큼의 이자 비용은 이미 발생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자, 기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에 돈 잘 썼으니까 그만큼의 이자 비용은 발생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1년 동안의 이자 비용이 12,000원이니까 자, 요 6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은 얼마다? 6,000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맞다. 그래서 그것을 요 결산기 때 반영을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이 또 6,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6개월 동안을 이렇게 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 기간을 나누어서 이자 비용 6,000원, 6,000원 이렇게 나누어서 이자 비용을 기록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겁니다. 중간에 결산을 하니까.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정 분계를 하게 됩니다. 12월 말에 수정 분계를 하는데 자, 먼저 차변에 자, 이자 비용. 자, 2000X1년도에는 6개월간의 이자 비용 6,000원이 이미 발생했죠. 이자 비용 6,000원 이렇게 기록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변에 뭘 기록할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즉, 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내가 현금으로는 안 지급하지 않았죠. 현금은 해 넘겨서 다음 해 6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현금으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 생긴다 이겁니다.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현금을 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현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것이죠. 부채 계정 과목입니다. 6,000원.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6,000원을 계산한다. 자, 이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이미 7강에서 한번 분계 연습하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때는 자, 급여,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에 급여라는 비용은 발생했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기중의 거래에 대한 분계였고, 자, 오늘은 이제 기말에 하는 수정 분계를 하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은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거하고 비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 분계를 안 하면 2000X1년도의 이자 비용은 전혀 계산이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함으로써 이자 비용이 6,000원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전개를 해봅시다. 이자 비용 계정 과목에 지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30일 날 수정 분계를 함으로써 자, 미지급 비용 그리고 6,000원 이렇게 이자 비용이 6,000원이 계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자, 계정 과목 찾아가서 자, 대변이죠. 자, 지금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12월 31일 자, 이자 비용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그래서 6,000원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전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 바뀌어서 2000X2년 이제 6월 30일이 되면 이제 실제 이제 현금이 나가죠. 실제 이제 현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분계를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자, 2000X1년도에 이자 비용이 있었는데 6,000원만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로 미지급 비용의 부채인 채로 지금 남아있죠. 6,000원이. 그래서 자, 2000X1년도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던 부채 자, 이것부터 먼저 지급하자 이겁니다. 먼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분계합니다. 미지급 비용을 먼저 지급하자. 자, 지급하면
이제 부채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부채가 차변에 오는 겁니다. 부채가 사라진다. 왜?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그죠? 자, 미지급 비용 6,000원을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자라고 분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개하면, 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미지급 비용은 6,000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이제 6,000원을 지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제 더 이상 잔액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잔액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현금에 이제 이렇게 전개하고요. 자,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미지급 비용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2000X2년도의 이자 비용 6,000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그 다음에 지급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두 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6월 30일 날 얼마 지급했습니까? 현금을 12,000원 지급을 했죠. 그런데 이 12,000원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미지급 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하나는 X2년도의 이자 비용을 지급한 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자 비용, 자, 이렇게 이제 분개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현금, 자, 이렇게 이제 분개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수정 분개를 하고 나면, 자, 2000X1년과 2000X2년의 이익이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수정 분개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6월 30일에도 분개가 또 바뀌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어떻게 이제 이익이 비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수익은 2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0이다. 즉, 이자 비용만 있다. 했을 때 2000X1년도, 자, 수익 2만 원이라고 했죠. 자, 비용, 이자 비용 얼마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자 비용이 0이었다가 이제 수정 분개를 통해서 이자 비용이 이제 6,000원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익이 이제 얼마 됐습니까? 자, 원래 수정 분개가 없었으면 이익이 2만 원이었는데, 이익이 이제 14,000원으로 이익이 줄었죠. 그죠? 자, 그 대신 2000X2년도는 자, 수익 2만 원 그대로고요. 자, 비용은 그렇죠. 2000X2년도의 이자 비용만 계산하면 되죠. 6,000원이죠. 원래 자, 수정 분개를 하지 않았으면 이자 비용이 얼마로 계산됐었어요? 12,000원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자 비용이 줄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익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이익이 원래 8,000원이었는데 이제 14,000원으로 자, 비용이 준 것만큼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정 분개를 통해서 각 연도에 그 회사의 경영 성과 그리고 재무 상태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게 하더라. 자, 이것이 기말 수정 분개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지급금과 이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좀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뭐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기계 장치라든지 또는 뭐 비품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업무용 차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라든지 자, 그런 자산을 내가 매입했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 줘야 될 돈, 지급해야 될 돈, 의무가 있는 돈이죠. 자, 그래서 주로 이것은 상대 계정 과목이 주로 뭐 건물, 토지, 기계, 비품, 뭐 차량 운반구와 같은 자산 계정 과목하고 짝지어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채는 당연히. 자, 그런데 미지급 비용은 자, 말 그대로 비용은 발생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부채예요. 자, 그래서 비용. 자, 이 비용에는 이제 매출원가는 이제 제외하고요. 이제 비용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처럼 이자 비용은 발생했는데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럼 미지급 비용. 급여라는 비용은 발생했는데 급여를 줘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럼 미지급 비용. 보험료라는 비용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현금으로 주지 못했을 때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자,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이 다 비용 계정 과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때는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기말 수정 분계의 두 번째 유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여금 10만 원에 대한 이자 12,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이번에는 이자를 수령하는 겁니다. 이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우리가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한번 분개를 해봅시다. 자, 해보면 현금으로 수령했다. 현금 12,000원 차변에. 자, 왜 수령했냐? 이자 수익으로 수령한 것이다. 대변에 이자 수익 12,000원 이렇게 분개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처럼 자, 이제 날짜가 붙는 거예요. 날짜와 기간이 이제 붙습니다. 그럼 2000X1년 7월 1일 날 다른 회사에 1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 12,000원은 내가 받을 12,000원인데 이건 언제 받기로 했냐? 해를 넘겨서 다음 해 6월 30일 날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받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날짜가 붙고 이제 기간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날짜를 쭉 나열하고 한번 봅시다. 2000X1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이제 결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를 넘겨서 6월 30일이죠. 자,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건 언제 받는 거냐? 이날 받아요. 6월 30일 날. 자, 붉은색으로 지금 글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받는 거는 이날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분개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자 수익은 이 전체 1년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이다. 자, 분개해보자. 2000X1년 7월 1일 날, 자, 대여해줬죠. 그러면 대여금 10만 원이라는 자산, 그 다음에 현금 10만 원 나갔다. 자, 이 분개가 되는 것은 뭐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자는 X2년도 넘겨서 이자를 수령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다른 분개는 없어요. 그죠? 돈을 빌려줬다는 분개는 있지만 이자에 대한 분개는 없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해를 넘겨서 X2년 6월 30일이 됐다. 자, 드디어 이제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현금 12,000원 이자를 받았어요. 뭐로 받았냐? 이자 수익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이것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예요. 받는 경우에. 자,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자, 우리 기말 수정 분계 유형 1하고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 이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인가? X1년 7월 1일부터 X2년 6월 30일까지 자, 1년 기간 동안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엄밀히 말하면 X1년하고 X2년 동안에 걸쳐 있는 이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앞에 이렇게 그냥 분개를 해버리면 2000X1년도에는 이자에 대한 분개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분개는 언제 나타납니까? 2000X2년도에 돼야 비로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나타나죠.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걸 2000X2년도의 전체 이자 수익으로 전액이 12,000원이 X2년도의 수익으로 기록된다는 것이죠. 문제점이. 자, 이렇게 되면 X1년과 X2년도의 이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자 수익을 제외한 수익은 0이고, 자, 이 말은 수익에는 이자 수익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자 수익을 제외한 다른 수익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비용은 2,000원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2000X1년도에 자, 수익은 아무 수익이 없죠. 이자 수익도 없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제외한 다른 수익도 0이기 때문에 수익은 그냥 0이에요. 자, 비용은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익은 그냥 이제 손실이 되겠죠. 마이너스 2,000원이 됩니다. X2년도에 되면 자,
이자 수익이 전부 다 언제 이자 수익이 돼버립니까? 2000X2년도에 이자 수익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자 수익이 12,000원이 돼요. 자, 비용은 2,000원. 자, 그래서 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10,000원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자 수익이 분명히 X1년과 X2년에 걸쳐 있는 이자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X2년도의 수익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2000X2년도에는 이익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X1년도에는 이익이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1년의 이익은 과소, X2년도의 이익은 너무 커진다. 자, 이렇게 되면 회사의 재무 상태나 또는 경영 성과가 올바로 표시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올바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자, 이자를 현금으로는 실제 현금을 받는 것은 X2년 넘어가서 6월 달이 돼야만 현금으로 받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X1년 7월부터 매월 이자를 자, 1,000원씩 내가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00원씩 받는다.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해 넘겨서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월 1,000원씩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X1년 6개월 동안의 이자 수익이 얼마로 계산되는 것인가. 자, 12,000원, 1년치 이자가 12,000원인데 12개월 분의 6개월이죠. 그래서 2000X1년도에 6개월 동안의 이자 수익은 6,000원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죠. 1년 동안의 이자 수익은 12,000원인데 그리고 현금으로는 이날 받는데 자, 일단 2000X1년 X1년 이 6개월 동안의 이자 수익 계산하면 6,000원이더라. 그러니까 이 6,000원은 X1년도의 이자 수익으로 기록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나머지 이 6개월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은 이제 6,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6,000원은 X2년도의 이자 수익으로 기록을 하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회사의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가 제대로 표시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기말에. 자, 수정 분계를 X1년 12월 말에 수정 분계를 합니다. 자, 먼저 자, X1년도에 이자 수익은 6,000원이다 하고 이자 수익 6,000원. 자, 수익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대변이 오죠. 자, 그런데 이자 수익 6,000원이라는 수익은 분명히 발생했는데 현금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금은 언제 받아요? 해 넘겨서 6월 30일 날 받죠. 현금은 아직 안 받았어요. 수익은 발생했는데 현금은 아직 안 받았다. 자, 그래서 자, 계정 과목은 그러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미수 수익. 자, 미수 수익. 자, 새로운 계정 과목이 나왔죠. 여러분들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자, 2000X1년도에 원래 이자 수익이 없었어요. 수정 분계를 하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이제 이자 수익이 비로소 6,000원이 생겼습니다. 그죠? 생긴 겁니다. 이 수정 분계의 결과로. 자, 그래서 이 분계를 한번 전개를 해보자. 자,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자,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 왜? 수익은 발생했는데 아직 내가 돈을 못 받은 거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 자, 미수 수익 차변. 자, 12월 31일 날 이자 수익 6,000원인데 아직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 계정 찾아가서 자, 대변에 12월 31일 날 이자 수익이 6,000원은 생겼는데 아직 못 받았네. 자, 미수 수익으로 이렇게 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기말 이제 수정 분계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해를 넘겨서 X2년도 6월 30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12,000원 다 받잖아요. 그죠? 자, 12,000원 다 받는데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순서가 첫 번째는 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 권리, 미수 수익이 있는데 이 미수 수익 채권이 있는데 이걸 먼저 받자. 현금 6,000원으로 먼저 받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전기를 해야 되겠죠.
자, 미수 수익, 자, 6,000원이 있었는데, 자산이 있었는데,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오는 겁니다. 자, 현금 6,000원 받았다. 그럼 미수 수익 잔액이 남아요? 안 남죠. 미수 수익 잔액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6,000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전개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자, 2000X2년도의 이자 수익이 얼마였죠? 6,000원이었죠. 그래서 2000X2년도의 이자 수익 6,000원을 현금으로 받자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은 총 얼마를 받아요? 총 12,000원 받아요. 그죠? 근데 순서가 자, 전년도 미수 수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당연도의 이자 수익으로 6,000원 또 받고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다시 우리가 전개하면 자, 이자 현금 6,000원 이자 수익 받았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찾아가서 대변에 자, 6월 30일 날 자, 현금으로 또 6,000원 또 받았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2000X1년과 X2년도의 이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똑같이 이자 수익을 제외한 수익은 다 0이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만 있다. 자, 비용은 2,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보면 자, 2000X1년도에 자, 원래 처음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는 수익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이자 수익이 0이었죠. 이자 수익이 0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수정 분계를 하게 됨으로써 이자 수익이 6,000원이 된 거예요. 그죠? 이자 수익이 원래 0이었는데 수정 분계 때문에 이자 수익이 6,000원이 생긴 겁니다. X1년도에. 자, 비용은 자, 2,000원이잖아요. 그죠? 2,000원이고. 그래서 원래 여기 비용 2,000원이고 그러면 아까 원래 손실이 2,000원이었는데 자, 이 결과 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4,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원래 손실 2,000원에서 이익 4,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00X1년도에. 자, 그럼 X2년도에는 자, 원래 수익 아까 수정 분계하기 전에는 원래 수익이 X2년도에 전부 다 12,000원 이자 수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 22,000원 중에서 6,000원은 X1년도로 가고 다음에 나머지 6,000원은 X2년도의 수익이 되죠. 그래서 수익이 줄어듭니다. 자, 비용은 똑같이 2,000원. 자, 그래서 이익은 아까 수정 분계하기 전에는 이익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4,000원으로 이익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이익이 늘어나고 여기는 이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각 연도의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수정 분계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나오는데 자,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그 계정 과목을 배울 때 배웠습니다. 그때 이미 배웠던 계정 과목이에요.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용 목적의 자산을 내가 매각할 때 그때 대금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다음에 미수수익은 자, 수익은 발생했는데 현금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그때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단 이 수익에는 매출은 제외합니다. 자,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은 뭡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품이나 제품을 했는데 현금을 못 받으면 그게 뭐죠? 그건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매출 채권이 되는 거예요. 자, 매출 수익에 대해서 현금을 못 받으면 그것은 매출 채권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매출 채권이 되는 것이고 이 매출을 제외한 다른 수익은 발생했는데 현금을 수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수 수익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이상 수정 분계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네, 꼭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복습을 하셔야만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게 돼요. 예, 꼭 복습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